그림과 같은 회로의 AB 단자 사이의 전압 VAB는 얼마인가? 자, 이러한 회로에서 자, AB 간의 전압을 구하여라. 이런 내용인데 먼저 이 3홈을 보시면 이쪽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압 강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3홈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즉 VAB다라고 하는 것은 이 2홈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3A짜리의 전류원이 있습니다. 이 들어가는 전류는 어떠한 전류와 같아요? 나오는 전류와 같겠죠. 그럼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모두 어디로?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결국에 이 2홈에 3A의 모든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2홈에는 무조건 3A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럼 2홈에 3A의 전류가 흐르면 2 곱하기 3 해서 6V의 전압이 걸리겠죠. 전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게 됩니다. 2 곱하기 3 해서 6V 되겠네요. 결국에 VAB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6V가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AB 두 개의 코일이 있다. AB 코일의 저항과 유도 리액턴스는 각각 3, 5, 5, 1옴이다. 두 코일에 직렬 접속하고 100V를 가할 때 전류는 얼마인가? 이 문제 내용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직렬 연결되어 있다. 저항과 리액턴스, 그리고 저항과 리액턴스가 되겠죠. 그럼 그대로 3, 5, 5, 1 되겠네요. 먼저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볼까요?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것은 저항은 저항끼리 3 더하기 5 해서 8옴 되고요. 플러스 J의 유도성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끼리 5 더하기 1 하면 6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임피던스의 절대값은 즉 극좌표로 나타내보면 크기는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해서 10옴 되고요. 뭐가? 절대값이. 세타를 볼까요?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X입니다. 아크탄젠트 R은 8, L은 6 하면 얘가 약 37도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10의 각도 37도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입니다. 그대로 대입해보면 임피던스는 10의 각도 37도가 되고요. 전압은 100의 위상에 대한 거 없으니까 0도 되겠죠. 그럼 대입을 해보시면 100을 10으로 나누면 10 될 것이고 각도는 마이너스 37도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2번 되겠습니다. 상순의 순서가 ABC인 불평형 3상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영상분 전류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은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됩니다. 자, 똑같이 IA, IB, IC 한번 적어볼까요? IA, IB, IC. 자, 영상분은 그냥 네, 더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영상분은 그냥 더해주시면 된다. 정상분 같은 경우에는 1, A의 제곱이 돼야 돼요. A의 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네들을 더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역상분은 요 순서만 바뀌면 돼요. 여기는 A의 제곱, 여기는 A가 되겠죠. 네, 더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더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요 영상분을 구하라. IA, IB, IC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IA는 15 플러스 J2다라고 돼 있고요. IB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 14라고 돼 있고 IC는 마이너스 3 플러스 J 10이다라고 돼 있어요. IA, IB, IC를 다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더해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8. 그렇죠? 여기를 다 더해 보면 마이너스 J2예요. 맞죠? 그럼 얘를 3으로 나누면 뭐란 얘기예요? 영상분 전류란 얘기죠. I0는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J 3분의 2란 얘기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마이너스 3분의 8은 마이너스 2.67 되고요. 마이너스 J의 3분의 2는 0.67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4번 되겠습니다. RL 직렬회로에서 저항은 25옴, L은 40mL이다. 이 회로의 시정수는 얼마인가? RL 직렬회로에서는 시정수가 R분의 L초 되고요. RC 직렬회로에서는 시정수가 RC초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RL 직렬회로에서 시정수를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항은 20이고요. L은 40m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돼야 되겠죠. 계산해보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초 되겠네. 그쵸? 해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 되겠습니다. 4단자 정수 ABCD로 출력 측을 개방시켰을 때 입력 측에서 본 구동점 임피던스를 표시한 것 중 옳은 것은 먼저 이 4단자 정수 관련된 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V1은 A V2 플러스 B I2다라고 되어 있고요. I1은 C V2 플러스 D I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출력 측을 뭐 했다? 출력 측을 개방했다. 뭐 I2 값이 0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I2가 0, I2가 0이란 얘기죠. 그죠? 얘네들이 0이란 말이에요. 그럼 B 곱하기 0, D 곱하기 0 둘 다 0 된다고요. 그럼 이 식에서 얘를 소거해도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여기 소거해도 된다고요. 그럼 문제에서 G11이다 라고 하는 것은 I1분의 V1이라고 했어요. G11은 I1분의 V1. 그럼 얘 똑같이 이렇게 되겠다. 그쵸? 결과적으로 V2 소거하면 C분의 A만 남겠네요. 그쵸?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을 역 라플라스 변환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여러분들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라플라스 변환표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기 sin 오메가 t 보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오메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식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s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제가 a를 곱해주고 a를 나눠줘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똑같이 a분의 a를 곱해보겠다 이거예요. 뭐 그래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이 a를 이쪽으로 이동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1, 여기는 a 되겠네요. 그럼 얘를 뭐 하면 돼요? 역 라플라스 변환 해주시면 되겠더라. 그럼 여기에서 a분의 1은 상수값이 되겠죠. 그죠? ft는 a분의 1은 상수값이 되고요. 여기서 s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분의 a는 sin at다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환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옴인 델타 부하에 대칭선 전압 200V를 인가할 때 삼상 전력은 얼마인가? 회로를 그려보면 델타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고요. 자,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 임피던스의 절대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15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선간 전압이 200V이다. 델타 결선에서 선간 전압은 상전압과 같고요. 맞죠?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 요거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똑같이 200V란 얘기예요. 그럼 먼저 제가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를 한번 구해볼게요. 상전류. 상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이에요. 그럼 임피던스는 10ohm이고, 맞죠? 전압은 200V예요. 계산해보면 20A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삼상전력 P라고 하는 것은 3IP의 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P 제곱 R이 유전력이잖아요. 이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죠. 3 IP 제곱 R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계산해보면 3 곱하기 20의 제곱 곱하기 저항은 6이라고 주어져 있다고요. 6. 계산해보시면 7200W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위상정수가 8분의 파이 라디안 파미터인 선로의 1MHz에 대한 전파 속도는 몇 미터 퍼 세컨인가? 이 전파 속도 V 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여러 가지죠. 그죠? 얘는 주기 T분의 람다 또는 람다 F라고도 쓸 수 있고요. 또는 루트 L C분의 1도 전파 속도가 되고요. 또는 베타분의 오메가도 전파 속도가 됩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되겠죠. 즉 전파 속도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주파수와 위상정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타가 위상정수잖아요. 베타분의 오메가가 V라고요.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전파 속도 V다 라고 하는 것은 베타분의 이 오메가를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파이 F다 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베타 값은 8분의 파이다 라고 되어 있고 2파이 곱하기 1MHz는 10의 6제곱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파이 없어지고 2 곱하기 8 하면 16 곱하기 10의 6제곱 될 것이고요. 다시 한번 쓰면 1.6 곱하기 10의 7제곱 미터 퍼 세크라고 쓸 수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선간전압 VAB인 삼상 평형 전원에 대칭부하 R이 그림과 같이 접속되어 있을 때 AB 두 상 간에 접속된 전력계의 지식값이 W라면 C상의 전류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럼 여기에서 얘는 이전력계법에 의한 문제 풀이입니다. 여기에서 얘를 W1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똑같이 전력계 하나를 설치했을 때 얘를 W2라고 보겠습니다. 밑에 이 전력계법에 의한 전력을 측정해 보면 자, 유효 전력은 W1 더하기 W2 이렇게 됩니다. 무효 전력 PR이다 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의 W2 마이너스 W1 이렇게 됩니다. 피상 전력 PA는 2의 루트 W1 제곱 더하기 W2 제곱 마이너스 W1 W2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얘가 다 저항만의 부하예요. 저항만의 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란 얘기예요.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률이 1이면 요 W1 값이나 W2 값이 서로 같아요. 얘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역률이 1이면. 자, 그러면 얘는 EW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 하나를 W라고 보면 얘는 EW 된다는 얘기고, 얘는 W1과 W2가 같으니까 W2 마이너스 W1, 얘가 뭐가 돼요? 0 되죠. 그죠? 예, 역률 1에서 무효전력 0이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에서 분명히 유효 전력은 얘가 역률이 1일 때 EW라고 했어요. 그쵸? EW. 그럼 우리 유효 전력 공식이 뭐예요?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맞죠? 역률이 1이면 뭐예요? 코사인 세타가 1이잖아요. 그쵸? 얘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식에서 뭘 구할 거예요? I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C상의 전류. 그럼 얘를 I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루트 3 V 선간전압분의 EW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3번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RC 병렬회로에서 전원전압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임피던스를 구하여라. 자, 여기는 저항 R이 있고요. 여기는 C가 있네요. C, 용량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J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R과 J 오메가 C분의 1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더한 것분에 곱한 것 해주시면 되겠다. G J 오메가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더한 것분에 곱한 거 해주시면 된다고요. 얘랑 얘를 더한 거. J 오메가 C분의 1 더하기 R. 맞죠? 분의 곱한 거. J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R. 얘가 임피던스가 된다고요. 그럼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편의상 위에도 J 오메가 C를 곱하고 아래도 똑같이 J 오메가 C를 곱해도 식은 변함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소거될 것이고요. 얘는 이렇게 소거되고 여기는 J 오메가 RC가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1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J 오메가 RC 되고요. 얘랑 얘를 곱하면 여기 R만 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는 전압이 3, 2에 여기가 J 오메가 T 이런 형태예요. 전압을 우리는 2의 J 오메가 T라고 쓴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5T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J 오메가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J 오메가가 마이너스 5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J 오메가가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5란 얘기인 거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이렇게 쓸 수 있다. 1 마이너스 5 RC분의 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 찾아보시면 2번 되겠습니다. 단위 계단함수 UT를 G 변환하게 되면 이 단위 계단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이라던가 또는 G 변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UT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고요. G 변환하게 되면 G-1분의 G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유도하는 것보다 이 표 자체를 그냥 암기하시는 것이 더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UT를 G 변환하면 뭐냐? 그러니까 G-1분의 G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게르프 전달함수에서 점근선의 교차점을 구하면 이 점근선 교차점 구하는 공식 델타는 이렇게 됩니다. P-G에 시그마 P-시그마 G.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극점이고요. g는 0점입니다. 먼저 극점의 개수, 분, 모를 보시면 됩니다. S의 개수를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쵸? 네 개. 그 값이 뭐가 있느냐? 즉, 얘네들을 0으로 만드는 값이에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되겠죠. 얘네들이 극점이에요. 자, 0점의 개수. 0점의 개수는 한 개네요. 그죠? 분, 자를 보시면 됩니다. 한 개. 자, 0으로 만드는 값 S가 1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대입을 하느냐? 극점의 개수 몇 개? 4개. 빼기 0점의 개수 몇 개? 1개. 되고요. 시그마 P는 극점을 다 더한 값. 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0 되겠네. 빼기 0점을 다 더한 값 1이죠. 이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게르프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이탈점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이탈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계적이 실수축에서 복소평면으로 나가는 지점을 우리는 이탈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근궤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죠. 자, 근궤적을 볼 때, 즉 K값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킬 때 근궤적을 살펴보면, 자, 먼저 극점을 볼게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겠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실수축의 근궤적을 보게 돼요. 어디? 실수축. 실수축은 어디예요? 여기죠. 실수축에 있는 근궤적을 찾는다 이거예요. 자, 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실수축의 근궤적은 이 점에서 오른쪽으로 봤을 때 0점과 극점의 개수의 합이 홀수이면 실수축의 근궤적이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른쪽을 보면 극점과 0점의 합이 몇 개예요? 한 개죠. 홀수네요. 여기에는 근궤적이 실수축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 볼게요. 오른쪽 보면 몇 개예요? 2개죠. 짝수예요. 짝수일 때는 이 실수축의 근궤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볼게요. 오른쪽 보면 하나, 둘, 3개죠. 홀수란 말이에요. 근궤적이 실수축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근궤적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자, 그러면 이탈점이라고 하는 것은 근궤적이 실수축에서 복소평면으로 나가는 점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탈점이 여기에는 존재하고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고 여기는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탈점이 뭐라고요? 근궤적이 실수축에서 복소평면으로 나가는 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수축 자체에 근궤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탈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마이너스 2.86이라고 하는 구간은 어디예요? 여기죠.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 구간. 여기는 실수축에 근궤적이 없기 때문에 이탈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렇죠? 2번과 4번을 볼게요. 얘는 플러스 양수란 말이에요. 근궤적이 이 양수에 있다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불안정이란 말이에요. 불안정. 그렇죠? 얘는 볼 것도 없다. 그렇잖아요. 뭐만 남아요? 3번 마이너스 0.46 이렇게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가 요거 마이너스 0.46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산해보자 이런 얘기죠. 먼저 특성방정식 fs를 구해보겠습니다. 특성방정식 fs는 요 게르프 전달함수에서 요 k값이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식이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4 플러스 k 이퀄 0 됩니다. 그럼 얘를 전개 해보면 s의 세제곱 플러스 5s의 제곱 플러스 4
S 플러스 K 이퀄 0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K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K는 다 넘기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S의 세제곱, 마이너스 5S의 제곱, 마이너스 4S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K를 S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ds, dk. 얘를 S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마이너스 S의 세제곱을 S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3S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5S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10S 되고요. 마이너스 4S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4 되겠죠. 이퀄 0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3S의 제곱 플러스 10S 플러스 4 이퀄 0 나와요. 즉, 이 식을 만족하는 S값이 이탈점이 됩니다. 그럼 이 S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쓰면 돼요? 근해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S는, 자, 근해 공식에 의해서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됩니다. 그럼 여기에 A는 3 될 것이고요. B는 10 될 것이고 C는 4가 되겠죠. 그대로 대입해보면 2 곱하기 3, 6 되고요. 마이너스 B가 10이니까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0의 제곱이니까 100 빼기 4 곱하기 3 곱하기 4 하시면 48 나옵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6분의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2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플러스일 때는 그 값이 마이너스 0.46 나오고요.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2.86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마이너스 2.86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탈점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여기 부분에서. 그러면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0.46. 얘가 이탈점이 된다. 즉 여기 어딘가에서 마이너스 0.46에서 어떻게 한다? 실수축에서 부스코 평면으로 근궤적이 이탈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블록선도와 같은 단위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은 단 상태 변수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상태 변수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CT를 X1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CT를 한번 미분한 것을 X2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서 적어 볼게요. 자, CT를 제가 뭘로 하겠다고요? X1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CT를 한 번 미분했다 이거예요. DT, DCT. 한 번 미분한 것을 우리는 원래는 X1 도트 이렇게 써요. 얘를 미분했다 이거예요. 근데 얘를 X2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 X2.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해 볼게요. DT제곱, D제곱, DT. 이렇게. 두 번 미분했다는 얘기죠. 두 번 미분한 거는 결국에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2 도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정의하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블록선도에서 자, 요 부분이 게르프 전달함수예요. GSHS. 그렇죠? 얘가 단위 부궤한 시스템인 거죠. 단위 부궤한 시스템에서 게르프 전달함수가 요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공식에 의해서 페르프 전달함수 MS는 요것만 요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S에 S 플러스 1에 더하기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5분의 5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요. 그럼 이 페르프 전달 함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입력분의 출력인 거죠. RS분의 CS. 맞죠?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 크로스로 곱한 건 같아요. 어떻다고요? 크로스로 곱한 건 같다고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5의 CS는 이렇게 곱한 거 5의 RS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S제곱은 뭐예요? 두 번 미분했다는 얘기죠? 그 두 번 미분한 거는 X2 도트라고 쓰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X2 도트. S 한 번 미분했다 이거잖아요. 얘를 X2라고 쓰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한 번 미분했다. 얘는 5 미분 안 한 거잖아요. X1으로 쓰겠다 이거예요. 맞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 X2 도트 플러스 X2 플러스 5X1 맞아요? 이퀄 5 RT RS를 시간의 함수로 하면 RT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얘를 X2 도트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얘들이 다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5부터 쓸게요. X1 마이너스 X2 플러스 5R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2 도트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럼 보기에서 찾으시면 돼요. 1번 볼게요. X1 도트는 X2이고요. X2 도트는 그대로 마이너스 5X1 마이너스 X2 플러스 5RT 되겠죠? 1번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드모르간의 정리를 나타낸 식은 이 드모르간의 정리다라고 하는 것은 합쳐져 있는 것을 각각 분리할 때에 대한 공식입니다. 자, 먼저 A 더하기 B 바라고 하는 것을 제가 A와 B를 분리하겠다는 얘기예요. A라고 하는 애와 B를 분리해서 바니까 각각 바 하는데 여기가 더하기면 여기는 반대로 곱하기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거 A 곱하기 B의 바는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 A 바 B 바로 나눴을 때 여기가 곱하기면 반대로 이렇게 더하기가 된다. 이게 드모르강의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 우리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에서 입력분의 출력의 값은 얼마인가? 이 입력분의 출력, 즉 페르프 전달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신호 흐름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신호 흐름도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자, 먼저 입력에서 RS에서 이렇게 가는 거, 요거 하나 있네요. G1 이렇게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 보시면 얘는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면 되겠죠. 얘 곱하기 얘는 G1분의 G2 이렇게 돼요. 맞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1이라고 볼까요? 요 CS. 자, 그리고 요 부분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에 제가 루프 하나 볼게요. 루프. 루프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요거 하나. 얘 곱하기 얘. 그러니까 마이너스 G1분의 G2. 그렇죠? 그럼 페르프 전달 함수를 구하는 공식. 자, MS는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시그마 L1 플러스 시그마 L2 마이너스 시그마 L3분의 시그마 G의 1 마이너스 루프 이런 공식이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는 루프 자체가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 시그마 L2라나 시그마 L3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대로 테이블에 보면 자, 1 마이너스 시그마 L1 루프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G1 G2 이거 마이너스니까 이거 플러스가 되겠죠. G1분의 G2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G1 마이너스 루프는 여기서 시그마 G는 순방향 이득이죠. 그러니까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경로 요거. 여기서 가는 요 경로.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요거에 대한 이득. 예 곱하기 예 곱하기 예. 그럼 얘가 이렇게 약분돼서 뭐만 남아요? G2만 남는다. 그쵸? 1 마이너스 루프. 요 루프는 요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랑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에도 지환을 곱하고 아래도 똑같이 지환을 곱해 보겠습니다. 위아래 똑같이 지환을 곱하면 얘랑 얘를 곱하면 지환 되고요. 얘랑 얘를 곱하면 G2가 되고요. 위에는 G1, G2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4번 되겠습니다. 2차 제어계의 최대 오버슈트가 발생하는 시간 TP와 고유 주파수 오메가 n 감쇄비 지타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지타, 즉 감쇄비에 따라서 파형이 달라지겠지만 자, 여기에서 이 지타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원하는 목표 값이 여기다 라고 한다면 지타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러한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최대가 되는 요 값을 우리는 최대 오버슈트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최대 오버슈트가 발생되는 요 시간 얘를 TP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값이 얼마이냐?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고유 주파수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지타 제곱 될 것이고요. 얘가 파이 이렇게 암기를 해 두셔라. 답은 1번 될 것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원하는 목표 값의 50%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요 시간 요 시간을 우리는 TD라고 하고 지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원하는 목표 값의 10%에서 90%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시간, 이거를 우리는 TR이라고 하고 얘를 상승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우리가 원하는 목표 값에 오차 범위가 있겠죠. 그죠? 그 오차 범위까지 걸리는 시간, 이것을 우리는 TS다라고 하고 얘를 정정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 오버슈트가 발생되는 시간에 대한 공식뿐만 아니라 지연 시간, 상승 시간, 정정 시간이 무엇인지도 함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베르프 제어계에서 시스템의 응답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목표값을 정확하게 따라가도록 하는 제어 방식은 무엇인가? 자, 이 제어 방식을 목표값에 의한 분류로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제어가 있고요. 하나는 추치 제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정치 제어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값이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이고요. 추치 제어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값이 변하는 제어계를 뜻해요. 자, 이때 이 추치 제어계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종 제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프로그램 제어. 마지막 하나는 비율 제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추종 제어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값이 변하긴 변하는데 랜덤하게 변하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없이 예측할 수 없이 변한다는 얘기. 예를 들어 미사일 같은 거 그죠? 타겟이 랜덤하게 바뀌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종 제어다라고 하고요. 프로그램 제어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값이 변하긴 변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변한다는 얘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1층에 갔다가 3층에 갔다가 5층에 갔다 이렇게 알긴 알지만 변하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변한다는 얘기죠. 얘는 엘리베이터. 자, 그다음에 비율 제어 같은 경우에는 비율 제어는 비율 마찬가지로 비율 그러니까 연료량이라든가 또는 배터리 이런 것들 즉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변하겠죠. 이러한 배터리 같은 것을 우리는 이제 비율 제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목표값을 정확하게 따라간다는 얘기죠. 랜덤하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우리가 추종 제어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제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해당 문제는 루스판별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1 이퀄 0 됩니다. 그럼 얘를 루스판별법으로 정리하면 S의 제곱이니까 S의 제곱, S의 1, S의 0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1이죠. 그럼 여기 1. 1이네요. 1. 1. 나머지 없으니까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여기는 요 부분이 0이면 그 위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렇죠? 요 값이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가 1 된다고요. 1. 자, 이때 루스표의 제1열의 부호가 변함이 없죠. 제1열의 부호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제역에는 안정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문제 보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1번 루스판별법에 따르면 불안정하다. 네, 틀린 거죠. 제1열의 부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 제역에는 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루스판별법의 S0 행의 1열은 0이다. 요거 1이잖아, 1. 0이 아니라 1입니다. 세 번째, 개수가 없는 항이 있다. 요 개수 보면 S의 제곱항은 1이고 S의 항도 1이고 S의 0은 1이잖아요. 개수가 다 존재합니다. 틀렸고요. 네 번째, 루스표의 1열에 음수가 없다. 그죠? 1열에 음수가 없죠. 따라서 이 제역에는 안정인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의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다. 입력 신호가 sin ET일 때 출력 신호 V0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출력 V0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전달함수에다가 입력의 함수를 곱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출력은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적어보게 되면 자, 전달함수는 얘가 전달함수라는 얘기죠. 그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S 되고요. 자, 입력. 얘가 입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sin E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in ET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 2 되겠죠? 그럼 결국엔 여기다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S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에 2 이렇게. 그럼 얘를 한 번 더 정리해서 쓰면 이것을 전개하면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대로 S의 제곱 플러스
4 될 것이고 얘랑 얘를 곱하면 2s 이렇게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